어, 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셨나요? 두 그릇? 한 그릇? 예, 알겠습니다. 공부가 좀 재밌나요? 또. 자, 공법이 쉬워요, 어려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쉬운 과목 들어가겠습니다. 아마 오늘은 용도적 지난번에 다 정리했나요? 암기 다 했어요? 안 했어요? 용도적 숙제 내줬는데 안 했어? 알겠습니다. 자, 일단 교재는 80페이지 용도적부터 들어갈 겁니다. 자, 교재 80페이지 펴시고요. 기본서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정리할 겁니다. 아마 오늘은 좀 암기사항이 좀 많긴 해요. 알겠죠? 근데 암기라기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걸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 보도록 합시다.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일정한 이렇게 도시가 있다고 봅시다. 오, 동그라미가 마음에 안 드네. 다시.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일정한 도시가 있는데요. 자, A라는 시가 있다고 봅시다. 우리 일산시가 있는데요. 자, 요 지역에 일정에 이제 가장 먼저 용도 지역이 정해진다겠죠? 그래서 용도 지역이 책정이 될 겁니다. 일단 여러분,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 자체를 용도별로 구분을 하는 거다. 용도에 따라서 지역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은, 자, 크게 말하면 여러분 네 가지가 있다겠죠? 자, 네 가지 뭐? 도시 지역, 또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요. 그래서 네 개 용도 지역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아울러서 이런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자, 우리 A시장이 뭘로 결정하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알겠죠? 관리 계획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지정 변경은 관리 계획으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은 여러분 알다시피 절차가 있죠. 자, 우리 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고 그 절차를 거쳐 가지고 용도 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용도적 결정은 누가 할까요? 결정 누가? 결정권자 누구예요? 이런 관리계획 결정을 누가 해요? 여러분 제가 누구예요? 자, 관리계획 결정은 시도지사, 알겠죠? 예외적으로 국장, 회장이 결정할 수도 있다. 기억나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 용도적에 관한 문제는 우리 시도지사가 결정권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 관리계획 결정하면 시도지사가 이런 용도 지역을 결정할 걸 생각하시면 돼요. 계획으로. 자, 그리고 자, 일반적으로 알다시피, 자, 도시지역은 말 그대로 의미가 뭐죠? 도시지역은 인구 산업이 밀집되어 있다겠죠?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 뭐 이렇게 도시지역이 결정될 수도 있고, 또 뭐 도시지역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뭐 시마다 군마다 두 군데 세 군데 결정될 수 있겠죠? 도시지역이 결정될 것이고, 자, 또 한 가지, 자, 농림지역은 여러분 뭐 한다겠어요? 농사 짓는데,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농림지역이 결정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자,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환경 보전지역이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이렇게 결정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또 한 가지, 자, 관리지역 여러분 약간 절충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관리지역은 관리를 유하는 지역이에요. 자, 관리를 유한다는 것은, 자, 옛날로 말하면 옛날에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 있고 준도시지역이 있었어. 알겠죠? 또 농림도 있고 준농림도 있었단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은 준도시, 준농림은 다 사라졌어요. 이게 관리지역으로 흡수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관리지역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요 지역이다. 그럼 요 지역은 도시지역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도시지역에 편입이 예상돼. 도시지역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야. 그래서 이 지역은 도시지역에 준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도시지역에 준해서 관리하는 이 지역을 우리 뭐라 부르죠? 계획관리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약간 절충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의적에 편입이 예상되지만 도의적에 준해서 관리를 요하는 지역, 이런 걸 뭐란다고요?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보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저기 농림지역은 아니란 이야기죠. 자, 농림지역은 아니지만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를 요하는 지역. 자, 이걸 뭐란다고요? 생산관리지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똑같이 자, 우리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아니지만 환경보전지역에 준해서 관리를 요하는 지역. 자, 이걸 뭐란다고? 보전관리지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관리지역은 약간 절충적으로 우리 세계 용도지역에 준해 가지고 관리를 요하는 그런 지역을 관리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말하면 용도지역은 여러분 도간 농자 4개로 구별이 됩니다. 근데 관리계로 한다는 말은 모든 시나 모든 구는 이렇게 4개 용도지역이 정해지겠죠. 자, 그러면 전국으로 따지면 전 국토가 4개 용도지역으로 구별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4개 용도지역입니다. 물론 이제 용도지역이라도 또 세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도시지역이라도 도시지역은 인구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든. 우리가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자, 우리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이 필요하겠죠. 또 상가들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고, 또 공장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쉴 수 있는 녹지 공간도 있어야 되겠죠. 또 세분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크게 말하면 4가지 도간 농자, 이렇게 4가지로 구별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용도지역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중복돼서 지정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의 의미는 자, 농림지역이면서 도시지역이다.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중복될 수가 없다. 하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일반적 용도지역은 여러분 우리 시험에서 아주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우리 지구구역 3개 중에서 용도지역이 가장 출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못해도 2개 아니면 3개까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출제 포인트를 4가지로 정리해 드릴 거니까 한번 잡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기본 문제가 뭐냐면 우리 개념하고 분류 문제입니다. 알죠? 개념하고 분류. 지난번 자료 나갔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꼭 공부해 갖고 오시라겠는데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암기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개념 분류에서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좀 해 두셔야 되고, 어차피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개 업무를 볼 때 용도지역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렇지. 용도지역도 모르고 땅을 소개하면 되겠어요? 어느 지역인지도 모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 분류, 이걸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보시고요. 자, 2번째. 자, 우리 용도지역이 정해지면 항상 또 안 빠지고 나오는 거. 자, 아까 이야기했죠. 자, 용도지역은 그 용도가 책정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자, 만약에 내 땅이 여기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제 땅이 있다고 봅시다. 환경 보전지역이야. 제 땅입니다. 근데 내 땅이라 해서 자, 제가 내 돈으로 내 마음대로 건축물을 팍팍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내 마음대로 공장 지을 수 있다, 없다? 환경 보전적이므로 공장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화점 들어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지, 안 되지. 환경을 침해하는 시설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바로 용도가 책정됐다는 말은 그 용도에 맞게끔 내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는 거야. 내 재산권이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것을 우리 뭐라 부르죠? 행위를 제한받는다. 규제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행위자라는 말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용도적이 정해지면 용도에 맞게끔 행위를 제한받는다. 알죠? 행위 제한받는다. 기억하시고, 자, 행위 제한의 형태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건 2가지. 자, 볼까요? 아까 제가 내 땅임에도 불구하고 공장을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백화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융지점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것들. 다시 말해서 건축을 못하게 하는 건축 제한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건축을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제한이 있을 거다. 하나 보시고요. 자, 또 한 가지는 대표적인 뭐죠, 여러분들? 그죠? 우리 건폐율하고 용적률입니다. 좀 이따 볼 거예요. 자, 건폐 용적률에 제한을 받습니다. 알겠죠? 물론 2가지만 있는 건 아니고 대표적인 게 2가지.
이것 말고도 뭐 높이든 기타 등등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것은 두 가지. 건축 제한하고 우리 건폐 용적률 제한이 있다. 보시고요. 이 문제는 항상 출제됩니다. 알겠죠? 빠지지 않고 출제되기 때문에 보시기 바라고. 자, 대신 이제 하나 볼까요? 자, 여기서 행위 제한은 하나 정리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위 제한은 우리 관리기획으로 정할까요? 아니면 법으로 정할까요? 그렇죠. 자,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은 관리기획으로 합니다. 근데 용도 지역상에서 되는 것, 안 되는 것, 행위 제한이죠. 자, 이것은 뭘로 정한다고? 법으로 정한다. 항상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법으로 정합니다. 자, 법이란 말의 의미는 법률로 정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도 있고 또는 조례로 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적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은 보통 우리 국토법, 시행령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 제한 문제는 여러분, 자, 여러분 기본서 한번 잠깐 볼래요? 89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자, 기본서 89페이지 보시면 거기 뭐 써졌나요? 자, 제일 위에 제목이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 보이죠? 그리고 0이라고 써진 것은 시행령을 말합니다. 대통령령을 말하는 말입니다. 89페이지 오른쪽 보인가요? 자, 그러면 거기서부터 슬그머니 넘기시면 몇 페이지까지 나옵니까? 108페이지까지 나올 겁니다. 안 쉬어도 돼, 안 쉬어도. 자, 우리 108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죠? 자, 일단 여러분, 요게 우리 시험에 나오거든? 알겠죠? 일단 암기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그렇죠. 못 하기도 하지만 안 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요 문제는 일단은 우리 출제가 돼요. 알겠습니까? 되는데 시험용으로 공부하기는 적절치 못하죠. 그죠? 한 문제 맞으려고 그거 다 외울 수 있나요? 외우지 마세요. 알겠죠? 물론 기본적인 사항은 제가 아마 3월달 정도에 아니면 그때 한번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릴 건데 일단 기본적인 사항이 나올 때는 맞을 수 있어. 우리 29회 때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용도지역 이렇게 나오면 그런 것은 아주 기본 문제입니다. 그런 것 나오면 맞을 수 있어. 근데 30회 때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것을 골라라 뭐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건 다 못 외우면 못 푼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 나오더라도 일단은 고민하지 말아라. 왜? 나만 모른다 너도 모른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은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나오면 만약에 우리가 정리한 부분에서 나오면 땡큐고 그죠? 또 우리가 정리하지 않으면서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저 찍어. 방법 없어. 대신 이제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하라고? 나만 모르냐 너도 모르냐. 그렇지. 너도 모른다 생각하시면 돼. 대신 요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이 업무 보실 때는 찾아봐야 돼, 안 찾아봐야 돼? 그렇지. 업무 볼 때는 찾아보고 업무 보셔야 돼요. 거기에 허용되는 건축물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소개할 수는 없잖아요.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단란주 좀 찾으려고 땅을 하나 소개해 주라니까 단란주 좀 찾으려고 땅을 소개해 주라니까 환경보전지역 땅값 싸다고 소개시키면 돼, 안 돼? 그렇지. 들어도 못한 땅을 소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업무 볼 때는 조례 같은 것도 찾아보시고 꼭 하셔야 돼요. 이제 시험용으로 공부하기는 좀 무리다. 됐죠? 대신 이제 몇 가지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전부 다 건축자 문제 제가 3월달 이후에 들어갈 겁니다. 내용은 그렇게 보시고. 자, 대신 건폐 용적률 제한이 있죠? 이건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우리 건폐라고 용적률 제한 문제도 꼭 자주 출제됩니다. 대신 이 문제는 여러분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요건 맞아야 돼. 알겠죠? 요거 틀리면 다 틀려, 나만 틀려. 요건 나만 틀려. 알겠습니까? 건폐 용적률은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 알겠죠? 처음에는 좀 약간 양이 많아 보이지만 조금만 하시면 금방 합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는 우리 개념 분류하고 뭐 건용 제한 요 두 가지는 금방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물론 제일 처음 할 때는 약간 어리버리합니다. 뭐 많아 보이니까. 근데 금방 할 수 있는 파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는 다 이건 해 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하나 출제가 될 것 이고요. 또 세 번째 정리할 테마는 우리 용도 지역의 지정 특례 사항입니다. 자, 지정 특례 해가지고 세 가지 테마를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자, 우리 용도 지역은 원래 뭘로 지정한다겠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거든. 알겠죠? 관리계획 절차에 의해서 용도지역이 지정 변경되거든. 근데 자, 지정의 특례란 말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자, 특례란 것은 그렇죠. 예외란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관리계획 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죠? 용도지역 등이 지정될 수 있는 경우들입니다. 우리 법의 의제 규정을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적 용도지역 지정은 관리계획 절차에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특례는 예외적인 것. 이 세 가지 것을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한 문제감이니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또 네 번째는 이제 요 놈은 우리 지문들로 해가지고 제가 기타라고 쓰겠습니다만은 물론 한 문제가 나오는 수도 있어요. 근데 한 세 가지 정도를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용도지역 등이 미지정 상태나 미세분 때 어떻게 할 거냐, 또 도시지역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 또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자,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타 등이라고 제가 볼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테마를 우리 용도 지역 부분에서는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대신 건축 제한만 건너뛰고, 알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테마가 기본적으로 출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개념 분류 그리고 건폐 용적률 같이 묶어서 볼 겁니다. 아마 지난 문제도 쭉 나가 있고, 알겠죠? 그래서 그것은 전부 다 한 번만 정리하시면 여러분들 다 기억할 수 있죠. 그러잖아. 하시면 돼. 그리고 일단 여러분 이것은 했다 하더라도 잊어먹을 수 있다겠죠. 근데 안 잊어먹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래, 잊어먹기 전에 외우세요. 그러면 절대 안 잊어먹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 두세 번만 그렇게 하시면 이제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주 수월합니다. 대신 초반에 좀 하셔야 돼. 간단히 여러분들 영어 공부할 때 제일 처음에 알파벳 공부할 때 힘들죠? 솔직히 우리 영어 처음 할 때 A, B, C 뭐 쓸 때 잘 쓰겠는가요? 뭐 잘 쓴 것처럼 이야기하세요. 다 어렵잖아. 제일 처음에는 어렵잖아요. A하고 H도 구별이 안 되잖아. 다더지고 벌어지고. 제일 처음에는, 자, 그것이 요도 처음에 공부할 때는 조금 많아 보이지만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왜 기초냐면 이 부분들이 또 계속 용어가 나오거든요. 그 뒤에 나오면 뭐 보존 녹지 나오고 막 그러면 이게 뭔지도 모르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초기 때문에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봅니다. 우리 용도 지역은 여러분, 자, 크게 나누면 네 가지 있다겠죠? 자, 네 가지. 자, 하나 쭉쭉 가면 됩니다. 자, 우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보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크게 네 개 용도지역으로 구별이 됩니다. 자, 그 중에 도시지역은 더 많이 세분될 거니까 좀 이따 보고, 자, 우리 관리지역은 여러분 나뉘면 세 가지 있다겠죠? 세 가지. 아까 말씀드렸네. 자, 보, 생, 계. 요 순들 하세요. 보, 생, 계. 자,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우리 농림적에 준해서 관리를 요한다면 뭐라고요? 생산관리. 자연환경 보전적에 준해서 관리를 요한다면 보전관리. 자, 도시지역에 편입이 예상되고 도시지역에 준해서 관리를 요한다면 계획관리. 그래서 우리 관리지역은 여러분 이 중에 투기 목적 당사는 뭐가 제일 유리하다고? 계획관리가 제일 유리하겠죠. 도시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지역입니다. 뭐 땅값도 제일 비싸겠죠. 아무래도 이 세 개 중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농림 자본은 하나씩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도시지역이 여러분 가장 많겠죠. 자, 그래서 도시지역은 여러분 쪼개면 네 가지로 나눠지죠. 네 가지. 자, 뭐 있습니까? 주, 상, 공, 녹. 그래서 네 가지입니다. 자, 보시면 도시지역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주거 지역이 있겠죠. 자, 주거 지역, 또 상업 지역, 또 공업 지역, 녹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이 쪼개지면 이렇게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도시지역은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구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니까. 우리가 모여 살 때, 자, 우리가 주거 공간도 있어야 되지만 상가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죠. 또 산업체 같은 공장도 있어야 되겠죠. 또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래서 녹지 공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개 용도적으로 쪼개요. 자,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녹지가 환경 보전 쪽에 들어간다면 틀려. 녹지 지역도 도시 지역의 일부입니다.
알겠습니까? 또 도시지역이 쪼개집니다. 이게 만약에 분류가 안 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분류가 안 된다면 내가 단독주택 지었는데 단독주택 바로 옆에 염색공장 들어올 수 있다 없다? 그렇지. 이 분류가 안 됐다면 단독주택인데 옆에 염색공장이 들어왔다니까. 그럼 염색공장 들어오면 냄새 더 가겠죠? 그죠? 어쨌든 뭐 같이 살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역이 정해진 것은 주거지역은 주거용 건축만 들어오란 이야기고, 상가들은 상업지역에 있으란 이야기고, 공장들은 공업지역에, 그죠? 그리고 또 쉴 수 있는 녹지 공간도 필요하다. 이렇게 구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시지역은 여러분 나누면 4개, 뭐뭐 주, 상, 공, 녹, 딱 기억하세요. 4가지로 구별됩니다. 또 자,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봅시다. 자, 주거용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규제가 없다면, 자, 내가 단독주택 지었는데 옆에 20층 아파트 들어온다는, 즉 안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죠. 그죠? 내가 단독주택 지었는데 옆에 20층 아파트가 들어와 버리면 나는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러죠. 20층 아파트 때문에 햇빛도 못 쬐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또 구별을 해줘야 돼. 단독주택은 단독주택들이 살게 해주고,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들이, 높은 층은 높은 층대로, 낮은 층은 낮은 층대로, 이게 또 세분돼야 돼.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또 우리 주거지역은 쪼개면 여러분 크게 3가지 나눠지죠. 자, 3가지 전, 일, 준. 자,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요. 자, 일단 전이 뭐죠? 전용 주거지역. 일은 일반 주거지역. 또 준주거. 알겠죠?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준주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우리 전용 주거는 일반적으로 일반 주거하고 이 차이점 보셔야 돼요. 자, 전용 주거는 말이 어떤 의미죠?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거다. 그래서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이게 바로 전용 주거. 자, 일반 주거는 뭡니까? 편리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 2개 바꿔치기 잘한다겠죠? 전용 주거가 양호하네요. 일반 주거는 편리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거다. 그래서 헷갈리면 이렇게 하겠죠? 전량이 뭐라고? 일편단심한다. 이렇게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돼. 일편단심. 2개 꼭 바꿔치기 하니까요. 그래서 양호하니 전용 주거, 편리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 주거. 알겠죠? 특징을 보시고요. 또 한 가지. 자, 전용 주거는 여러분 주택 종류에 따라서 2가지 나눠지죠. 1종하고 2종. 일반 주거는 층수 높이에 따라서 1종, 2종, 3종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읽을 때 제1종 전용 주거지역, 또 제2종 전용 주거지역, 또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제3종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준주거지역. 그래서 주거지역을 쪼개면 6개로 쪼개진다는 이야기야. 6개. 자, 그럼 여러분들 일종 전용 주거는 뭘 중심이죠? 자, 단독주택 중심. 알겠죠? 일종 전용 주거는 단독주택 중심입니다. 그럼 만약에 일종 전용 주거로 지정된 곳에는 아파트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단독주택 중심이다. 근데 거기는 단독주택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종 전용 주거는 뭐? 공동주택 중심입니다. 알겠죠? 아파트 등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공동주택 중심 보시고요. 자, 또 일종 일반 주거는 여러분 뭐죠? 저층 중심입니다. 보통 저층은 몇 층이야? 4층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돼. 4층 이하. 이게 저층 중심이 일종 일반 주거지야. 자, 또 2종은 뭐죠, 여러분들? 중층. 뭐 중층 개념 뭐 7, 8층 또는 뭐 10층 미만이 그 사이를 중층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3종은 뭐죠? 중고층. 가장 높은 데 들어올 수 있는 게 3종 생각하시면 중고층이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자, 준주거는 여러분 뭐라겠어요? 여기는 주거 기능이 중심이지만 거기에 뭐 또 있다? 상가들도 있고 또 업무 기능을 보완한다. 그래서 준주거는 여러분 주거도 하면서 상가도 있고 또 오피스텔 같은 것도 있고 이것부터 우리가 준주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6개 용도지역으로 구별될 것이고, 용도지역의 개념 분류 문제는 주로 주거지역을 물어봅니다. 알겠죠? 주로 이걸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물어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볼까요, 여러분들? 자, 단독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다. OX. 뭐가 틀렸죠?
그제 편리한이 아니고 양호한. 알겠습니까? 자, 또 예를 들어서 자, 공동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X. 뭐가 되죠? 공동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OX. X. 일종 일반은 저층 중심이지 공동주택 중심이 아니잖아.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틀게 만듭니다. 자, 또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자, 여러분들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전용 주거지역이 지정되고 일정 전용 주거지역은 1, 2, 3종으로 구분된다. X. 일정 전용은 우리 전용 주거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된지 1, 2, 3종 구분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 형태로 전부 다 문제화가 됐던 것들이야. 이런 게 주거지역은 잘 구별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을 쪼개면 우리가 주상, 공록 나눠진다겠죠. 주거지역은 여러분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전, 일, 준. 자, 전용주거하고 일반주거는 차이점 뭐라고? 양호한이냐 편리한이냐. 그러니까 전양 일편단식 꼭 기억하세요. 양호한이 나와야지 전용주거고 편리한이 나와야지 일반주거다. 딱 기억해 두시고. 자, 전용주거는 여러분 나누면 1, 2종이죠. 자, 1종은 뭐? 단독주택 중심. 2종은 공동주택 중심. 자, 일반은 1, 2, 3종. 1, 2, 3종. 자, 1종은 뭐? 저층. 2종은 중층. 3종은 중고층. 됐나요? 딱 암기 끝내보세요. 자, 준주거에 어차피 여러분들 뭐 주거 기능이 중심이라 하더라도 상업이나 업무 기능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준주거지역. 됐어요? 자, 정리 끝내면 됩니다. 자, 이제 상업적은 여러분 크게 물어볼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누기 분류만 보시면 돼. 자, 상업적은 여러분 나누면 네 가지죠. 자, 중일, 유, 근 네 가지. 항상 순대로 보셔야지 건폐 용적률 그대로 따라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유통 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입니다. 네 가지. 자, 여러분 앞에 중심 상업지역은 우리 앞에 큰 건물도 다 모여 있는데 중심 상업. 일반 상업은 거기보다 좀 낮지만 상가들 밀집된 데를 일반 상업. 자, 유통 상업이 뭐죠? 유통? 유통이면 물류 유통. 그지? 우리 물류단지 같은 거 공판장 있고 직판장 있고 뭐 집화장 있고 보통 그런 데가 유통 상업지역. 알겠죠? 자, 그리고 근리는 뭐죠? 그죠? 우리 근리는 보통 이웃을 생각하는데 가까운데 우리 가까운 데 있는 게 재래시장. 재래시장 같은 데 보통 우리가 근린 상업적 지정을 보통 한다고 생각하면 돼. 보통이. 그래서 이런 데가 근린 상업적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알다시피 상업적에서 가장 큰 건물 들어올 때가 중심.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근린 상업지역은 재래시장 한번 생각해보세요. 재래시장은 보통 큰 건물 있어요? 없어요? 큰 건물 없죠? 상업지역 중에서는 가장 낮은 게 근린 상업.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높은 건물이 중심 상업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땅이 중심 상업지로 바뀌어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지, 야호죠. 가만히 돈 벌잖아. 집가 상승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중심 상업지 가장 큰 건물 들어온다. 그래서 여러분 설날 때 기도하세요. 내 땅 중심 상업지 바꿔달라고. 알겠죠? 용도적 바뀌면 바뀌어지는 거니까. 알겠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우리 공업적은 여러분 나뉘면 세 가지죠. 자, 전, 일, 준. 자, 똑같아. 이놈하고. 자,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세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전용공업은 말 그대로 우리 큰 공장들이 있는데 중화공업, 우리 중화공이라고 나오죠. 중화공업 같은 큰 공장들인 데가 전용공업지역. 그죠? 제가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가면 뉴스 보면 정유탱크 큰 건 나오고 막 있잖아요. 그런 데가 전용공업이야. 그럼 여러분들 거기에는 살까 못 살까 우리가? 그죠? 살 수가 없어. 문 열면 탱크밖에 없는데 큰? 알겠죠? 상가도 없고 편의점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 그래서 전용공업지역은 보통 공동주택도 못 들어오지만 단독주택도 못 들어요. 알겠습니까? 전용공업은 그런 데고. 자, 일반공업은 여러분 간간히 문제상에서 한 번씩 물어보죠. 어떻게? 자, 환경을 저해하는 꼭 이렇게 바꿔 나오거든. 환경을 저해하는 공업을 배치하는 지역이 일반공업지역이다. OX, X.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자,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을 배치하는 지역. 이게 뭐라고? 일반 공업 지역입니다. 됐고요. 자, 준공업은 말 그대로 뭐죠? 주거 기능. 자, 물론 경공업 있겠죠? 경공업에다가 플러스 주거라든가 상업 내지는 업무 기능을 볼 수 있는 지역. 알겠죠? 우리 공단 쪽에서 예를 들어 공단 쪽에서 뭐 기숙사도 있고 사람이 살려면 기본적으로 그 공장 조그만 거 있고 그리고 기숙사든 주거 기능도 할 수 있고 주거 기능하면 상가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상가 없이는 못 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울려야 되는 것이 준공업지역 보시고요. 자, 또 녹지지역은 여러분 나뉘면 세 가지 뭐 있습니까? 보생차. 자,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특히 이제 녹지지역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어볼 수 있는 거. 주거지역이 제일 많이 나오고 녹지지역. 자, 녹지 보존 녹지는 뭐 보존 목적이니까. 이쪽에 보존 목적이면 개발이 안 되겠죠? 보시고. 자, 생산 녹지하고 자연 녹지 두 놈을 꼭 바꿔치기 잘 물어본다니까. 자, 생산 녹지는 여러분 생산은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이 유보되어 있는 지역이야. 그러니까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특징이 뭐라고? 개발이 유보. 자, 개발이 유보됐단 말은 개발은 할 수 있지만 일단 밀어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돼. 유보시켜놨으니까. 그런 지역을 뭐라고? 생산 녹지 지역. 자, 자연 녹지는 뭡니까? 자, 제한적이지만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이게 제한적이지만 개발이 허용된다면 무슨 지역? 자연 녹지. 알겠죠? 자녹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녹지 지역 중에는 여러분 이야기했잖아. 우리가 도시 지역 중에서는 또 땅값이 제일 싸겠죠. 일단 개발이 안 된 데가 싸니까. 그죠? 그 중에 제일 싼 데가 보존 녹지. 이 중에 비싼 데 땅값이 뭐죠? 자연 녹지. 어느 정도 개발되니까. 그 다음에가 생산 녹지.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반적 용도적은 여러분 우리가 출발은 이렇게 4개 용도적이었죠? 그죠? 도간, 농자 쪼개버리면 21개로 쪼개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용도적 분류 문제는 잘 보시고 특히 이제 개념 분류 문제는 이쪽은 거의 다 다뤄졌기 때문에 아마 좀 나올 확률이 좀 떨어지긴 해요. 그동안 많이 기출됐어. 주로 이제 주거적 많이 물어봤고 또 이거 바꿔치기 한다든지 공업적 하나 끼워넣기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분류를 바꿔서 할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까? 뭐 상업적을 전용, 일반, 준으로 구별한다? 틀렸잖아. 상업적이 전용, 일반, 준이 아니잖아. 뭐 이런 형태에서 문제가 다 다뤄졌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기본 문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남기 하셔야 돼요. 하고 있나요? 했나요? 표정들이 안 밝네. 이건 하셔야 되니까 이 불문하고. 알겠습니까? 제가 얘기했죠? 알파벳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영어 공부하려면 알파벳부터 해야 되나 돼. 그거 가장 기본이다 하세요. 그래서 일단 요 분류 좀 다 용도지구 용도구역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21개 용도지역 다 특징 잡았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연결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우리 건폐 용적률 같이 정리할 거니까 보도록 해요. 자, 보시면 여러분 우리 건폐율이 있고 또 용적률이 있잖아요. 자, 그죠? 그러면 우리 건폐율이 뭐라겠어요? 자, 건폐율은 여러분 우리가 말로 하면 어떻게 한다고? 넓게 지을 수 있는 비율. 건축을 넓게 지을 수 있는 비율. 이게 건폐율. 용적률은 높게 지을 수 있는 비율. 알겠죠? 높게 지을 수 있는 비율. 이걸 용적률입니다. 자, 글로 표현하면 우리 건폐율은 여러분 우리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입니다. 비율이니까 곱하기 100분율. 알겠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 용적률 여러분 뭐라고? 자,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자, 곱하기 100. 자, 연면적이 뭐라겠죠? 연면적.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것. 알겠죠? 각 층에 있는 바닥 면적 있죠? 층마다 바닥 면적을 합해 버리면 뭐가 나온다고? 연면적. 알겠죠? 그러면 연면적은 말 그대로 우리 용적률을 산정할 때 이제 들어가긴 하는데 용적률을 뭐라고? 높게 지을 수 있는 비율을 하겠죠? 건폐는 넓게 지을 수 있는 비율.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딱 하나만 이해하시면 돼. 자, 볼까요? 자, 우리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다. 자, 대지 면적이 100이에요. 그럼 여기서 내가 건축할 때 넓게 지으는 게 건폐율이라겠죠?
그러면서 해봐. 자, 내 욕심껏 내 땅이니까 내 땅 꽉 채워서 건축하겠다 라고 해버리면 건폐율이 100%가 되는 거예요. 100%. 알겠죠? 근데 꽉 채워갖고 해버리면 어떤 문제 생긴다겠죠? 문 열면 옆집이야. 옆집도 붙었을 거 아니에요. 알겠죠? 미닫이면 바로 옆집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종의 제한을 두고 있어요. 제한. 자, 그래서 자, 보통 이게 일반 주거적이면 건폐율이 보통 60%거든. 그죠? 건폐율 60%란 말의 의미는 대지가 100제곱미터일 때 건축을 얼마까지만 해라? 60제곱미터까지만 넓게 하란 이야기야. 100제곱으로 볼 때. 알겠습니까? 60% 의미예요. 자, 근데 만약에 건폐율이 80%가 된다면 여러분 여기는 더 넓게 지으란 이야기죠. 80제곱미터까지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 넓게 지으란 이야기죠. 그러면 건폐율이 60인데 80이 되면 이건 건폐율이 강화된 거야, 완화된 거야? 완화. 풀어주니까 더 넓게 지은 거죠. 근데 60을 40으로 줄였다면은 강화된 거죠. 더 좁게 지으란 이야기니까. 그래서 넓게 지을 수 있는 비율을 건폐율이고 이게 지역마다 다 정해졌어. 알겠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만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 기억해 두시고 또 옆으로는 60제곱미터 짓지만 얼마나 높게 지으는 문제가 뭐라고? 용적률. 알겠죠? 높게 지으는 비율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평평한 사각으로 본다면 건축물도 반듯하게 본다면 자, 만약에 건폐율이 60인데 용적률이 300%다 라고 하면 이 경우는 용적률을 건폐율로 나눠버리면 층수가 나와. 알겠죠? 자, 300을 60으로 하면 몇 층 나오죠? 5층. 5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야. 알겠죠? 식면서 여러분들 60짜리가 몇 개 있어야 300 되는 거야? 5개 있어야 300 되는 거잖아. 알겠죠? 300% 되려면 60짜리가 5개에서 300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5층까지 올릴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용적률은 높게 지을 수 있는 비율, 건폐율은 넓게 지을 수 있는 비율. 우리 이해하는 것하고 글로 보는 거 꼭 하셔야 돼. 자, 건폐율은 뭐라고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됐죠? 자,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 글로도 꼭 기억해 놓으셔야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건폐 용적률이 우리 용도 지역에 따라서 우리 시행령에서는 최대 한도를 정해놨어. 알겠죠? 최대 한도를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뭘로 정하라고? 조례로 정하라고 나와 있어. 알겠죠? 그래서 이 최대 한도를 책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뭘로 정한다고요? 조례. 자, 조례로 정했단 말은 나중에 여러분 업무 보실 때 조례를 찾아봐야 돼, 안 찾아봐야 돼? 찾아봐야지. 그죠? 우리 시험용으로는 최대 한도를 공부하시면 돼. 알겠죠? 그리고 업무 볼 때는 조례를 보셔야 돼요. 그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고 있어. 조례가 정한다 말은 지방마다 갖다 다룰 수 있다. 다룰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용에서 우리 최대 한도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무조건 외우시라고요. 자, 이거 정리할 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요령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먼저 이것부터 정리 끝나겠죠? 자, 우리 밑에. 자, 보시면, 자, 녹지, 관리, 농림, 자보 있죠? 자, 그것부터 먼저 정리 끝내버리고, 나중에 주상공만 외우시면 돼.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보세요. 일반점들 녹지나 관리, 농림, 자보입니다. 일단 요 지역은 여러분, 큰 건물이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그렇지. 녹지나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증 큰 건물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보통 낮은 게밖에 없어. 좁은 건물밖에 못 온다 생각하시면 작은 것. 그래서 일단 녹간농장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세요. 일단 우리 건폐 최대치하고 용적률 최대치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기는 어떻게 정리하라고? 20, 80입니다. 알겠죠? 자, 녹간농자는 건폐율 최대치가 얼마라고? 20. 용적률 최대치는 일단 80. 일단 기본 잡아놓으세요. 20, 80. 그럼 여러분들 20이면 아까 대지가 100일 때 20제곱미터밖에 못 짓잖아. 좁죠? 용적률도 80이면 거의 뭐 층수도 거의 안 나오겠죠? 그렇게밖에 안 나오는 게 녹간농자 기본 특징입니다. 대신 이제 20, 80이 아닌 게 세 가지 나오거든. 이 세 가지만 빼시면 돼. 기본적으로 녹간농자는 20, 80이지만 아닌 건 세 가지. 자, 볼까요? 자, 녹지 지역 중에서 그래서 좀 개발된 데가 어디라고?
생녹하고 잔녹.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생산 녹지하고 자연 녹지입니다. 여기는 여러분 20에서 얼마? 100. 용적률이 더 완화됐죠? 보통 80이잖아. 근데 생녹, 잔녹은 20에서 100. 그죠? 그래서 이 100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자,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 자, 또 한 가지. 자, 우리 관리 지역입니다. 자, 우리 관리 지역 중에서 좀 개발된 데가 어디예요? 계획 관리. 자,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그 계획 관리는 건폐 최대치가 얼마? 용적 최대치는 100. 자, 요것만 차 있죠. 자, 이거 빼고는 녹간농장 전부 다 얼마라고? 20, 80. 자, 그러면 정지 끝났어. 녹간농장은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존녹지는 건폐 최대치가 얼마다? 보존녹지 20, 용적 최대치는 80. 알겠죠? 자연환경 보존적은 20, 80. 알겠습니까? 요는 빼고는 다 20, 80이라니까. 알겠습니까? 자, 보존관리도 20, 80. 생산관리도 20, 80. 알겠죠? 그래서 요놈만 빼고 나머지 녹간농자는 전부 다 20, 80이다. 그 최대치기 때문에 보세요. 22 최대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뭐 15가 될 수도 있고 17 될 수도 있어. 조례가 정하니까. 알죠? 그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한다. 됐나요? 그럼 녹간농자 정리 끝났어. 알겠죠? 녹간농자는 즉 녹지관리 농림 자보지역은 기본적으로 건폐 최대치는 20, 용적 최대치는 80. 아닌 게 세 가지. 그죠? 생산 녹지하고 자연 녹지는 20, 100. 계획 관리는 40, 100. 그럼 물어볼까요? 자, 녹간 농자는 건폐 최대치가 가장 큰 게 얼마야? 40. 계획 관리. 그죠? 녹간 농자는 용적률 최대치가 가장 큰 게 얼마? 100. 됐죠? 가장 큰 건 100. 보통은 20, 80이지만. 됐습니까? 그래서 녹간 농자는 정리 끝내버리면 됩니다. 됐죠? 녹간 농자 끝났어. 이제 여러분들 주상국만 외우시면 돼. 알겠죠? 이것도 외울 것도 없어. 간단해. 간단해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자, 일반점들 우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있잖아요. 그것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건폐율부터 정리해 봅시다. 건폐율. 자, 이렇게 접근하세요. 자, 우리 전용주거잖아요. 전용주거지역의 건폐 최대치는 얼마입니까? 50%입니다. 알겠죠? 전용주거의 건폐 최대치는 얼마라고? 50. 물론 최대치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해요. 자, 일반 주거는 건폐 최대치 얼마입니까? 60. 3종만 빼고. 3종은 50이거든. 일반 주거는 기본적으로 60. 자, 준주거는 얼마? 70. 50, 60, 70이잖아. 알겠습니까? 그렇게 외우시면 돼. 그래서 일단 여러분 외울 때 우리가 5, 5, 6, 6, 5, 7이잖아. 그죠? 다시 말해서 전용주거는 얼마? 50. 일반 주거는 60인데 뭔만? 3종 일반 주거만 50이야. 알겠죠? 3종 일반 주거 50. 일반 주거는 보통 얼마라고? 60. 보통 60 생각하시면 돼. 3종만 50이니까. 자, 준주거는 얼마입니까? 70. 됐나요? 최대치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해. 그러니까 뭐 50 안 될 수도 있죠. 일정 조정이. 그 50이 최대치니까. 이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건폐율입니다. 자, 주거지역. 주거지역만 정리 끝내도 여러분 간단해. 자, 주거지역. 전용주거는 얼마라고? 50. 일반주거는 60인데 뭔만 빼고? 3종만 50이야. 그죠? 그러니까 준조는 얼마? 70. 50, 60, 70 잡으시면 되잖아. 간단하죠? 응. 외울 것도 없어 이건. 그렇게 하시면 돼. 표정 관리 하세요. 표정 관리 쌩쌩. 자, 50, 60, 70. 뭔만? 3종만 50. 됐죠? 자, 그러면 끝났어, 여기는. 끝났고. 자, 상업적은 여러분 당연히 중심이 제일 높겠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9, 8, 8, 7입니다. 중심 상업은 90이야, 90. 자, 그리고 일반과 유통 같죠? 80. 근린이 70. 자, 그러면 됐어. 자, 그리고 공업적은 전부 다 얼마라고? 70. 전용이든 일반이든 준이든 다 70이야, 70. 그럼 건폐로 끝났어, 이제. 알겠죠? 녹화능력 끝났으니까. 암기된가요? 어려워 숫자? 5는 50이야 그냥 외우기 편하게 5, 6, 6, 5, 7. 알겠죠? 이게 최대치라고 보시면 돼. 최대치. 그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여기는 어차피 나오면 지역 섞어서 나온다겠죠? 섞어가지고 건폐율 최대 한도가 높은 것부터 낮은 수로 나열하시오. 또 낮은 것부터 높은 수로 나열하시오. 이런 식 나올 것이고, 또 공통되는 걸 물어보게 돼요. 자, 여러분, 건폐 최대치가 70짜리 5개 있죠? 뭐뭐? 준주거, 또 근린 상업지역, 또 전용공업, 일반공업, 중공업. 보고도 모르면 안 돼. 알겠죠? 자, 50짜리 3개 보이죠? 뭐? 1종 전용, 2종 전용, 3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것끼리. 알겠죠? 건폐 최대치 같은 것끼리. 자, 그렇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암기하시란 이야기예요. 그럼 건폐율 끝났어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봐. 내 땅이 일종 전용 주거인데 내 마음대로 건축 넓게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최대치가 50이야. 근데 그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기 때문에 뭐 40이 될 수도 있고 45가 될 수도 있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넓게 못 지어. 자, 이게 건폐율 제한입니다. 알겠죠? 용도지역에서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용적률 제한입니다. 용적률. 출발점 잘 보라겠죠? 자, 일종 전용 주거가 얼마입니까? 100. 이 포인트 잡으시면 돼. 그럼 여기에서 얼마씩 더하라고? 50씩만 더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100이면 그 다음 얼마? 150. 그 다음에 200, 250, 300. 그러다가 준주거 와서 얼마 튀죠? 500으로 튑니다. 50씩만 더하면 돼. 자, 이것도 이제 이렇게 암기합시다, 여러분들. 자, 일종 전용 주거는 얼마예요? 용적률 최대치가 100. 그죠? 그럼 일종 일반 주거는 얼마예요? 200. 일종 전용은 얼마? 100. 일종 일반은 200. 자, 3종이니까 3종 일반 얼마? 300. 그럼 가운데 것만 끼면 되잖아. 알겠죠? 준주거는 어차피 500이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용적률 최대치입니다. 물론 이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한다고 했어요. 자, 일종 전용주거 용적률 최대치 얼마? 100. 일종 일반 주거는 200. 3종 일반 주거는 300. 그럼 2종 일반은? 그 사이니까 50 빼면 되잖아. 그죠? 250. 그죠? 일종 전용은 100. 2종 전용은 150. 된다. 이게 최대치니까 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끝났어 이제. 자, 상업적은 여러분 중심 상업이 1500이잖아. 가장 높은 거 들어오니까. 게임이 안 되죠? 100하고 게임이 안 돼. 1500이에요. 1500. 여기서 얼마씩 다운시키라고? 200씩만 다운시키면 돼. 중일 6원이니까. 자, 그래서 1500 그다음 얼마? 1300, 1100, 900. 그러면 근린 상업이 가장 낮잖아. 재래시장이 큰 건물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낮다고 생각하면 중심 상업이 가장 높은 건물 들어온다. 알겠죠? 가장 큰 건물 돈 데가 중심 상업이다. 기억하시면 돼요. 1500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또 공업지역은 출발. 전용공업이 얼마? 300. 그래서 얼마씩 더하라고? 50씩만 더하면 돼. 원래 50씩 더하면 돼. 요놈만 마이너스 200이지. 알겠죠? 자, 그래서 300, 350, 400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요걸 외우라니까 요렇게만 외우면 안 돼. 옆으로 가야 돼요. 물어볼 때는 옆으로 물어볼 거니까. 됐나요? 이렇게 나오죠. 쓰라 그러면 그대로 쓰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시험 문제 안 나와. 알겠습니까? 자, 어디 물어볼게요. 물어보고도 쉬는 시간 저 피해 다니지 마세요. 닥친 대로 봅니다. 외우시라니까요. 무조건 기본이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건폐용률은 여기 기본이고 이번 차는 제가 강의 않겠습니다만은 특례 규정하고 완화 강화를 또 봐야 돼. 이거 먼저 기본 해놔야 돼. 이것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 들어갈 수가 없어. 알겠어요? 3월달에 그 내용은 들어갈 거니까 일단 이것은 기본이니까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또 특례 규정하고 또 완화 강화의 정도를 또 비교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이것도 못 해놓고는 더 못 들어가. 하셔야 돼요. 자, 물어볼까요? 여러분 가리고. 자, 3종 일반 주거지역하고 전용 공업지역의 용적률 최대치는 동일하다. OX. 다시. 자, 3종 일반 주거지역하고 전용 공업지역의 용적률 최대치는 동일하다. OX.
지금 뭐야? 온대에 고기 얻는 사람도 있고 3종 일반주거 300, 전용공업 300, 최대치 동일하다 5x 5. 알겠어요? 문제집은 다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야. 됐나요? 자, 우리 준공업지역하고 우리 준주거지역입니다. 알겠죠? 이때 용적률 최대치는 동일하다. 그러니까 5x x. 준공업은 얼마? 400. 준주거는 500. 준주거 더 크잖아. 그러니까 동일하다 하면 틀렸죠? 그죠? 그냥 그런 형태로 하겠죠? 어떻게든 또 섞어가지고 나온다겠죠? 섞어가지고 최대치가 뭐 높은 것부터 낮은 것부터 높은 수로 정리하시오. 경련디가 딱 나옵니다. 그렇게 보시고. 자,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용적률 최대치가 100인 게 4개 나오죠? 용적률 최대치가 100인 게 4개. 뭐? 자, 일종 전용 주거, 또 생록, 잔혹, 또 계획관리. 딱 4개 지역 나오잖아. 알죠? 4개 동일합니다. 용적률 최대치가 100 같은 것, 일종 전용 주거, 그리고 생산 녹지, 자연 녹지, 계획관리. 지금 암기하고 있나요? 끝내버리세요. 이거 뭐 2번, 3번 할 거 아닙니다, 여러분. 됐어요? 오케이? 더 못 외워주겠어. 그래서 어제 여러분이 암기하세요. 이것은 방법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거기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거 정리했고, 여기는 건너뛰고 정리했고, 그럼 이제 지정 특례 들어갈 겁니다. 교재는 85페이지입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가겠어요. 85페이지 10분 쉬겠습니다.